내 며느리 건드리지 마. 순천 아랫장 골목에 울려 퍼진 69방만식의 절규였습니다. 30년간 기관차를 몰던 그가 왜 이렇게 분노에 떨고 있을까요? 며느리 수연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매일 밤 연습실에서 만나는 그 남자와의 관계는 정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사이일까요? 해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 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작은 분식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가족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순천 아랫장의 이른 새벽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연탄 냄새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노란 불빛을 뿜어내는 다방 간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바랜 7080 포스터들이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 그 한복판에서 박만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올해 69인 만식은 30년간 기관차를 몰았던 철도 기관사였습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4년이 흘렀지만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마친 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새 깊어진 주름살과 성긴 머리칼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식은 집을 나섰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만내 떡볶이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고 가로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골목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기름 냄새와 양념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만식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데우기 시작할 무렵 뒷문으로 며느리 이수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37살의 수연은 순천만 갈대꽃처럼 조용하고 단아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시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반찬 남은 거 데워드릴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에서 반찬통들을 꺼내는 모습이 익숙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만식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아들 진우가 조선소 해외 현장에 나간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수연이 티는 내지 않지만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혼자서 시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며 지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터였습니다. 아버님, 진우 오빠한테서 어젯밤에 전화 왔었어요. 현장 일이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식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아쉬움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라고 했나? 네, 그랬어요. 건강 챙기시라고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만식은 묵묵히 떡볶이와 튀김을 만들었고 수연은 옆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덕분에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만식은 카운터 앞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7080 음악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조용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오자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천만 쪽으로 난 길목에는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갈대꽃들이 하얗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자신과 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만식은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한 일도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 말수적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은 공간에는 묵직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만식의 대답은 늘 그렇듯 간단했습니다. 수연이 뒷문으로 나간 뒤 만식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만식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아들이 태어났던 날, 가족 모두가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남은 건 나이든 시아버지와 조용한 며느리뿐이었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어딘가 공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라디오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식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천만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 변화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을비는 순천 아랫장의 골목길을 촉촉하게 적시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경로당에 들를 참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담근 김치를 나누어 받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이런 비 오는 날에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식 씨. 경로당 회장 할머니가 김치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며 만식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에 순천만 습지 쪽으로 난 산책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지만 비 오는 저녁에는 한적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운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 가로등 아래에서 두 개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남자가 우산을 기울여 여자의 어깨를 덮어주고 있었고 여자는 그에게 살포시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 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만식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자의 뒷모습을 자세히 보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만식의 마음이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뭐야? 저건 우리 집 며느리가? 만식의 손에서 김치통을 담은 비닐봉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묵직한 뒷골이 당기면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눈가에는 젖은 빛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내일은 용기 내보자고 했잖아요. 그 말에 수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식의 가슴이 철컥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용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혹시 수연이 다른 남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배신감이 복잡하게 얽혀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수연은 집 쪽으로 향했고 남자는 시내 중심가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타고 떨어지면서 어깨를 적셨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식은 거실에 앉아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소라면 옛날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 코너의 목소리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사랑과 이별, 배신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만식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이 그 남자에게 기대는 모습, 남자가 우산으로 그녀를 보호하는 모습, 그리고 용기를 내보자는 말까지.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벌써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만식은 초조함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으로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고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만식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라디오 듣고 있었어. 어디 다녀왔나? 만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 잠깐 다녀왔어요. 책 좀 빌리려고요. 비 오는데 도서관까지? 네,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요. 수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만식의 눈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다녀왔다면 책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발견하면 더 큰 의욕이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그래, 일찍 쉬어.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식은 라디오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기를 바랐지만 직감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만약 수연이 정말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직접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며 밤을 깊게 만들어갔습니다. 만식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연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탓에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본 장면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가게로 나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만식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을 살짝 한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밝은 표정을 짓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 무렵에 잠깐 외출해도 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그 남자와 만나는 것은 아닐까요? 어디 갈 일이 있나?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 있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인데 오늘이 그날이거든요. 독서 모임이라는 말에 만식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도서관에 갔다고 했는데 또 도서관이라니요. 뭔가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어서 만식은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연의 동선을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연이 외출을 하자 만식도 슬그머니 가게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미행이라서 서툴렀지만 수연을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연은 정말로 도서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만식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도서관을 지나쳐서 재래시장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식은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시장 뒤편에는 공공 건물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주민센터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수연이 들어간 곳은 마음건강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합창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독서 모임이 아니라 합창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만식은 건물 주변을 맴돌다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강당에서 열댓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앞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는 어젯밤에 봤던 바로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참가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뒷줄에서 조심스럽게 음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해보세요. 좋아요.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남자의 격려하는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만식은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합창? 그게 핑계일 뿐이지. 만식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돌았습니다. 수연이 합창을 핑계로 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젯밤의 장면과 오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이후로 줄곧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모습만 보여왔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노래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만식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수연이 다른 남자와 특별한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에 수연이 돌아왔을 때 만식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독서 모임 어땠나? 네, 좋았어요.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 나누니까 재미있더군요. 수연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이 아니라 합창 프로그램인데도 말입니다. 작은 거짓말이지만 만식에게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만식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연이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동네 슈퍼 주인이 만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 사장님, 요즘 수연 씨 어디 좋은 데 다니나 봐요. 화장도 은은하게 하고 표정도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슈퍼 주인의 말에 만식은 헛기침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알아차릴 정도로 수연의 변화가 뚜렷했던 것입니다. 만식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만식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랫장은 작은 동네라서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수연의 일이 소문이 난다면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만식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들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이별에 관한 가사들이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만식은 라디오를 끄고 조용한 밤을 보냈습니다. 수연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만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이미 깨어져 버렸고,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해외에서 진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만식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의혹들을 아들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쪽 날씨는 어때요?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응, 여기도 가을비가 자주 내려. 몸은 괜찮나? 네, 건강해요. 수연이는 어때요? 요즘 연락이 좀 뜸해서 걱정이 되네요. 진우의 말에 만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도 수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식은 망설이다가 결국 중요한 이야기는 삼켰습니다. 아, 수연인 건강해. 요즘 독서 모임인가 뭔가에 나가더라고. 독서 모임이요? 수연이가 그런데 관심이 있었나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더라. 만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달쯤에 잠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 좋지. 빨리 들어와라. 네, 들어가면 가족끼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식은 더욱 무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만약 진우가 돌아와서 수연의 일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만식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수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을 가만히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는데 만식은 그 내용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 리허설 있어요. 아버님 생각하며 불러볼게요. 리허설이라는 단어에 만식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합창 프로그램이 아니라 무대에 올라갈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생각하며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수연은 문자를 보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곧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만식은 몸을 숨기고 수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말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비밀로 해온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의 말에 만식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습게 보나. 만식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고 심지어 공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랫장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부터 만식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수연에게 말을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직접 말해주면 좋겠지만 수연은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식이 먼저 나서서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만 사장님 며느리 요즘 남자랑 만난다던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나? 시장에서 본 사람이 있다더라고. 합창인지 뭔지 하면서 남자 선생님이랑 가까이 지낸다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만식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점점 더 과장되어 갔습니다. 밤마다 연습실 간다더라. 남자가 젊고 잘생겼다던데. 아들이 해외에 나간 사이에 저런 일이 생기다니. 만식은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연도 동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다닐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합창 연습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내가 남자랑 만난다는 소문이야. 이게 사실이냐? 수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국 소문이 시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 내가 직접 본 것도 오해냐? 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세요. 저는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만식의 고함 소리에 수연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해와 진실이 뒤섞인 채로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동네의 시선까지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 문화제를 이틀 앞둔 어느 날 만식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수연의 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아랫장 전체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랑 노래한다더라. 매일 밤 연습실에서 둘이서만 있다던데. 아들이 해외에 나간 틈을 타서 바람을 피운다고 하던데. 만식이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손님들은 서슴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만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심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수연이 지나가면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소문의 주인공이야. 남편이 해외에 나간 사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수연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시장을 다닐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합창 연습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랫장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직접 해결해야겠어. 만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수연의 말만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그 남자를 직접 만나서 따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마음껏 강센터로 향했습니다. 합창 연습이 끝날 시간을 맞춰서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건물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나왔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만식의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3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만식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이수연의 시아버지 박만식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장도윤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더욱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만식은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자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을 흔들지 마시오. 장도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고 뭐고 내 며느리 건드리지 마. 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장도윤은 차분하게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예요. 수연 씨는 그냥 합창단 참가자일 뿐이고, 합창이 뭐가 중요해. 밤마다 만나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런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만식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함께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장도윤이 다가와서 만식을 부축하려고 했지만 만식은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만식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어머, 저분 쓰러지신다. 빨리 119 불러. 주변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도윤과 다른 사람들이 만식을 부축해서 응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만식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형광등 아래에서 만식이 정신을 차렸을 때 수연이 침대 옆에서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참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깨어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식을 보는 눈에는 죄책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제 잘못입니다. 만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연의 사과를 들어도 속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만식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욕만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진실은 여전히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합창이 정말 단순한 취미 활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병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만식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일로 동네 사람들이 더욱 수군거릴 것이 뻔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가족 간의 신뢰도 깨져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수연이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는 것일까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만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수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시아버지를 돌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만식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만식은 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인이 된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젊을 땐 그 사람 붙잡으려고 철길 옆에서 밤새 노래했었지. 만식은 아내와 처음 만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만식은 20살 청년이었고 아내는 18살 처녀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차역 근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사랑은 체면보다 컸었는데 젊은 시절의 자신도 지금의 장도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습니다. 가난한 철도 직원의 아들이 딸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이 통했고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니 만식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수연과 장도윤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나이도 처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연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응, 들어와. 수연은 죄송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은 젓가락을 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전 진우 오빠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선물? 네, 해외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오빠를 위해서요. 목소리만으로도 기댈 수 있게 엄마의 노래처럼요. 수연의 말에 만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불륜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합창 선생님이 장도윤 씨예요. 39살이시고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계셔요. 제가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해 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수연은 천천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우가 해외에 나간 후 외로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수연이 마음건강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도윤 선생님에게 기댔던 건 용기였어요. 무대에 서는 용기요. 도윤 선생님은 제 손을 딱 한 번 잡아주신 것뿐이에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려고요. 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연과 장도윤 사이에는 불순한 관계가 아니라 치료와 상담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문화제에서 진우 오빠를 위해 노래하려고 했어요. 화상 통화로 연결해서 오빠가 들을 수 있게요. 아버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짝 선물로 준비하고 싶어서.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독서 모임이라고 한 것도 연습한다고 늦게 들어온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만식은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아들을 그리워하는 수연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님.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만식의 사과에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아버님이 오해하실 만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어색함과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소문은 어떻게 하지? 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문화제에서 직접 해명하겠어요. 아버님과 함께요. 수연의 제안에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믿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도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식은 어제의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시잖아요. 장도윤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합창 연습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작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점점 좋아졌어요. 장도윤의 말을 들으니 수연이 얼마나 진우를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의심만 했던 자신이 더욱 미안했습니다. 내일 문화제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의 다짐에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식은 내일 있을 문화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수연이가 너를 위해 노래한단다. 정말요? 수연이가 노래를요? 응, 깜짝 선물이라고 준비했어. 화상통화로 연결해서 내가 들을 수 있게 할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서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곧 휴가를 받아서 들어갈게요. 그때 세 사람이 다시 함께 밥 먹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만식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내일 문화제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수연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장 문화제 당일 순천 아랫장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임시로 설치된 무대 주변에는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여기저기서 수연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만식은 무대 뒤편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수연도 무대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장도윤이 다가와서 수연을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진우 씨를 생각하며 부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다음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다음은 마음건강센터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외에 계신 가족분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식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만식이 무대에 올라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잠깐만요. 만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다본 관객석에는 평생 알고 지낸 이웃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가장의 체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해를 진실인 줄 알았고 사랑을 의심으로 가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연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다시 일었습니다. 만식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수연이는 해외에 나간 제 아들을 위해서 목소리로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 노래를 배운 것이었어요. 만식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외의 진실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며느리를 의심했습니다. 가족보다 남의 시선을 더 걱정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만식이 수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관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노래를 들어주세요.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노래입니다. 만식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식의 진솔한 사과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수연의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스크린에는 진우와 연결된 화상통화 화면이 떴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안전모를 벗고 앉아있는 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아, 보인다. 정말 무대에 서 있네. 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화면 속 진우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이 노래는 오빠를 위한 선물이에요. 수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전주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7080년대 통기타 발라드의 멜로디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수연의 목소리가 무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석의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전의 수군거림은 사라지고 수연의 진심 어린 노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어요. 수연의 노래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무렵 화면 속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이 노래 정말 좋다. 내가 다 들었어. 스피커 너머로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선물에 깊이 감동받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곧 휴가 받아요. 세 사람 다시 밥 같이 먹어요. 진우의 말에 관객석에서도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수연이 무대에서 인사할 때 장도윤이 관객석으로 내려와서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합창의 맨 앞줄은 늘 가족입니다.
장도윤의 말에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전의 차가운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잘했어, 수연아. 정말 감동적이었어. 우리가 오해했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연에게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을 미안해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 미안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만식 씨.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소문들이 바람처럼 흩어지고 대신 감동과 부러움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만식은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과 장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와 만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용기를 내서 해명해 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를 믿지 못해서.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화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동네 사람들의 오해도 완전히 풀렸습니다. 오해의 비밀 연정은 사실 가족을 위한 비밀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져 갈수록 순천만 갈대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문화제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아랫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제는 수연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냉대 대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만내떡볶이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만순의 분식 노래하는 튀김집이라고 적힌 손글씨 간판이었습니다. 만식이 직접 써서 붙인 것으로 며느리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종종 수연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계속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수연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변화를 반가워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도 노래하면서 일하네요. 네, 기분이 좋아서요. 다음 공연은 언제예요? 또 보러 가야겠어요. 단골 손님들이 수연의 공연을 기대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수연은 동네의 작은 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게에서 일할 때도 자주 웃음소리를 내며 손님들과 대화했습니다. 만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런가?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 며느리분 정말 효자시네요.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말에 만식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두었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퇴근 무렵 만식은 평소와 다른 일을 했습니다. 라디오 사연 코너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에는 지난 몇 달간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날 사랑을 믿었던 내가 늙어서는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믿기로 합니다. 가족은 체면으로 세우는 기둥이 아니라 서로 기대는 어깨였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만식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통해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합창단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시아버지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르신 합창단에서 새로운 곡을 배웠어요. 호흡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까? 정말요? 그럼 다음에 연습할 때 아버님도 함께 가시겠어요?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활동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도윤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수연 씨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부르더니 이제는 당당하게 노래해요. 그런가? 집에서도 자주 흥얼거리더라고. 가족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수연 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장도윤의 말에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중에 만식은 자주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튀김을 뒤지면서 나오는 콧노래에 수연도 자연스럽게 화음을 맞춰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즉흥 듀엣을 들은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와, 아버지와 며느리가 듀엣이네. 정말 화목한 가족이에요. 그런 반응에 만식과 수연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진우가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마중 나간 만식과 수연은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수연아, 보고 싶었어요.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몇 달간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정말 많이 야위었네요. 해외 생활이 쉽지 않았어. 그런데 수연이 노래 덕분에 많이 위로받았어. 진우는 문화재 영상을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가져온 선물들을 나누고 그간의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눈이 내리던 날, 세 사람은 김장김치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아졌네. 진우의 말에 만식과 수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아버님이 이제는 제 합창을 응원해 주세요. 정말요? 아버지가요? 응,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해. 만식이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날의 후회와 현재의 만족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겨울의 전령사 역할을 했습니다. 안에서는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걸 축하하는 케이크예요. 케이크 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해는 겨울비처럼 씻겨 내려갔고 남은 것은 손등의 미지근한 온기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된 밤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만식이 보낸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순천에서 보내주신 박만식님의 사연입니다. 가족은 체면으로 세우는 기둥이 아니라 서로 기대는 어깨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깨달음이네요.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 기대는 어깨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순천 아랫장의 작은 분식집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